M1 칩이 들어간 맥북에요. 빌려서 열흘 동안 써봤습니다.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윈도우만 쓰다가 맥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땠냐고요? 후회돼요. 괜히 써봤어요. 돌려주기 싫어요. 제게 2대의 노트북이 있습니다. 영상 편집용 노트북과 회사에서 받은 노트북이 있습니다. 회사 노트북이야 워드 작업 말고는 크게 하는 게 없어서 무리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영상 편집도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 회사 노트북에다 프리미어를 깔아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것도 처음에 이거 샀을 때 완전 신세계였거든요. 전업 유튜버도 아닌지라 이게 최고급 사양도 아니고 또 단연 애플의 최신 맥북과 비교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큰 무리 없이 써왔습니다. 맥북 에어 써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왜 내 건 이렇게 안 되지? 심지어 이 노트북은 70만원 정도 비싸거든요. 무궁화호를 타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KTX를 처음으로 경험한 거죠. 이제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이 영상 편집입니다. 이 얇은 노트북으로 4K 영상까지 무리 없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켜지는 데만 해도 거의 꽤 걸립니다. 싱크가 안 맞죠? 이게 4K로 찍은 영상인데 지금 싱크가 안 맞아요. 난리가 나기 시작하면 컴퓨터가 지금 싱크랑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물론 제 것도 산지 1년 정도 돼서 그 사용성이라는 거를 무시하진 못하겠지만 일단 크고 무겁고 전원을 꼽지 않으면 굉장히 좀 버벅거려요. 느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배터리도 빨리 닳고요. 그러려니 하면서 썼어요. 모든 영상 편집이라는 게 다 이런 거 아니냐. 이걸 써보고 이게 가능하구나. 저는 또 가방에 뭘 좀 많이 넣어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안 그래도 가방에 짐이 많은데 이 노트북에 무거운 전원 콘센트에 그걸 다 챙겨서 다니려면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 하나 딱 에코백에 쏙 들어가는 크기고 콘센트도 굳이 필요 없어요. 하루는 거뜬히 가고 아무리 영상 편집해도 충분히 갑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배터리 부분입니다. 4K 영상 편집 정도 해야 배터리가 줄어들어요. 워드 작업 같은 경우는 한 사흘 정도 갔던 것 같고요. 콘센트 전원을 꽂아두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왜 블루보틀이나 커피빈 같은 그런 커피숍 가면은 콘센트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블루보틀은 아예 없고 그런데 가도 두렵지 않아. 콘센트가 없어도 되고요. 저는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영상 편집이나 그 워드 작업이 거의 전부인데 영상 편집도 4K 정도 해야 배터리가 좀 닳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콘센트를 꽂지 않고서도 편집이 되지? 진짜 신기합니다. 얘가 빨리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자꾸 배터리 충전하는 걸 까먹어가지고 배터리가 없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출근 준비하는 동안 또 금방 충전이 돼서 또 콘센트 없이 들고 나갔습니다. 빠르고 가볍고 편리한 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영상 편집을 하려면 맥북 프로를 써야 된다. 맥북 에어는 학생들이나 가볍게 쓸만한 그런 제품이다 라는 인식이 조금 있었다면 이번에 제가 이걸 써보고서 좀 그런 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단 영상 편집 무리 없이 다 되고요. 8K 정도가 아닌 이상이야 이걸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다들 애플 하나 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빨라졌을까? M1이 도대체 뭐길래? 컴퓨터를 뜯어보면 뭐 메인 기판이 있고요. CPU가 있고 GPU가 있고 USB를 꽂으면 데이터를 인식하고 전송하는 그런 부품들이 있는데 이 M1은 모든 부품을 하나의 칩 안에 다 집적해놨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사실 새로운 게 아니고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A 시리즈 칩이 있는 것처럼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에 최초로 칩 안에 모든 부품을 집적시킨 거죠. 앞으로 2년 안에 애플의 모든 랩탑과 데스크탑을 이런 식으로 다 바꿀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맥북 에어는 이전에 나온 것들과 메모리 성능이 어떻게 달라진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 비결은 바로 통합 메모리라는 것에 있습니다. 메모리가 보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가 M1 칩 안에 쏙 들어간 건데요. 메모리 대역폭이 굉장히 넓어진 상태에서 CPU와 GPU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메모리 용량 개념을 좀 근본적으로 바꾼 거예요. 메모리 하면은 8GB, 16GB, 64GB 그러면서 용량만 가지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포토샵이나 또 뭐 영상 편집을 하는데 4K 영상이면 이거 좀 8GB로는 어림도 없겠는데 또 모자랄 것 같아서 64GB를 붙였는데 일주일 지나 보니까 예전으로 똑같이 다시 느려진 것 같고 분명히 메모리를 더 추가했는데 쓰다 보면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하는데 이 M1 칩은 갖고 있는 메모리를 CPU랑 GPU랑 최대한 빨리 분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쓰던 아키텍처를 맥북 에어와 프로에 넣었다. 왜 그랬잖아요. 분명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4K 영상 찍은 거 그 안에서 폰으로도 편집 잘 되고 패드로도 편집이 잘 되는데 이상하게 이거를 좀 그 인텔 칩이 탑재된 내 노트북으로 가지고 오면은 버벅거리고 느려지고 그런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인텔 칩이 들어간 랩탑에서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메모리 구조에서 해결을 한 것이다. M1 칩 하나로 통합 메모리로 이렇게 개선을 했다. 그럼 뭐가 좋지? 기판 안에 부품이 넓게 퍼져 있을 때는 아무리 전기 신호가 빠르다고 해도 부품 간의 병목 현상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M1 칩에서 하나의 칩 안으로 모든 게 들어오면서 병목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든 거고요. 통합 메모리 구조라는 게 시스템 메모리를 CPU와 GPU가 동시에 접속해서 쓰는 그런 컨셉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통 시스템 메모리는 8GB로 할지 뭐 16GB, 32GB로 할지 고민을 하는데 하다 보면 그래픽 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픽 프로세서도 별도의 메모리를 가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용에서야 올릴 필요가 없겠지만 별도 그래픽 카드를 추가하다 보면 가격이 또 비싸집니다. 가격은 둘째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요. 시스템 메모리가 빠르게 CPU를 처리하더라도 그래픽 메모리 쪽으로 보냈다가 계산이 끝나면 데이터를 다시 받아오는 과정에서 메모리와 메모리 간의 병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 메모리를 하나만 두고 CPU와 GPU 동시에 붙일 수 있게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애플만 되고 다른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메모리 자체가 대역폭이 굉장히 넓은 상태에서 CPU와 GPU가 접속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 자체도 빨라야 합니다. 이 계산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레이턴시라는 그 지연 속도가 적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CPU랑 GPU가 동시에 신호를 내놨을 때 거의 동시에 또 답도 해줄 수 있는 건데 기존 메모리 시스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M1은 그 메모리가 칩 안에 다 들어가면서 이것들이 가능해진 거고요.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싼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 웹사이트에서 주문할 때 8GB에서 또 16GB 올라가고 32GB 올라가고 할 때 분명히 8GB에서 16GB 2배 올렸을 뿐인데 가격도 막 20만원씩 뛰고 그러거든요. 메모리 하면 용량만 따지게 되는데 용량뿐만 아니라 얼마나 빠른 대역폭으로 연결이 되는지 반응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졌을 때 사용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통합 메모리가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가능해진 거고요. 일반 쇼핑 검색에서 나오는 8GB랑은 좀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PU 코어는 뭐 많은 분들이 벤치마크에서 다루기도 했지만 이 M1의 효율 코어는 전력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비슷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절반도 아니고 10분의 1밖에 쓰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가장 성능 좋은 코어랑 비교를 했을 때야 또 다르겠지만 400만원에서 500만원에 달하는 그런 고가 데스크탑 장비들과 비교를 해도 그렇게 꿀리지 않는 성능과 속도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윈도우만 써온 몸이 기억하는 감각은 만약에 뭐 8코어 CPU에 그래픽 메모리 8GB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면 아유 그걸로 뭐 영상 편집을 하겠어 넷플릭스나 보고 유튜브나 보지 뭐 정도였다면 이번에 진짜 이 맥북 에어는 그런 고정관념을 확실히 깨준 것 같긴 합니다. 8GB 램에서도 이게 가능하구나. 노트북을 열면 진짜 빨리 켜져요. 왜 우리가 회의실 같은 거 이동할 때 자 회의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켜가지고 요러고 들고 가잖아요. 혹시나 날아가거나 혹시나 꺼질까봐. 근데 이거는 그냥 닫고 이렇게 가도 이미 켜져 있어요. 이렇게 이미 켜져 있어요. 그냥 컴퓨터는 이렇게 열면은 조금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물론 그 시간이 기다리기 힘든 만큼의 시간은 아니지만 딱 켰을 때
확 열었을 때 켜져 있으니까 좀 다른 거죠. 이전에 느끼던 거는. 배터리도 정말 내가 지치기 전에 얘는 먼저 지치지 않아요. 뜨거워지지도 않아요. 얘가 원래 되게 차가운데 이 차가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서 얘 지금 살아있는 건가? 왜 얘는 온기가 없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영상 편집을 해도 진짜 제가 쓰는 컴퓨터는 막 난리 나거든요. 그러면서 막 옆에 되면 뜨겁고 겨울에 제가 그래서 좀 좋아하는 면도 있어요. 제가 추위를 되게 많이 타요. 추울 때 이거 무릎에 올려놓고 쓰면 따뜻해서 근데 이게는 계속 차갑더라고요. 도도해. 특히 영상 편집하면 배터리 빨리 나가고 그랬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고 배터리도 오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빅셀이 있습니다. 빅셀 8코어, 16코어 또 멀티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8개, 16개 코어가 동시에 동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절반만 쓰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스위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시에 쓰다 보면 발열이 너무 세져서 배터리 소모가 너무 커지고 그래서 대부분은 반반 나눠가지고 A그룹 먼저 동작했다가 바로 B로 스위칭 된다거나 그런 컨셉인데 이번부터는 이 운영체제가 아주 분배를 잘하는 거죠. M1의 코어 8개가 있는데 코어 상태를 봐서 성능 코어 1번이랑 효율 코어 4번에 분배를 한다든지 이 태스크는 조금 더 성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M1의 성능 코어 2번, 3번이랑 효율 코어 4번이랑 이렇게 분배를 한다든지 가능하면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8개 모두 다 쓸 수 있고 원하는 모든 조합을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아키텍처다. 운영체제와 아주 유기적이다. 인텔 칩에서 또 M1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능해? 윈도우가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제타라고 부르는 기술을 넣었어요. 사용자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M1에 맞게 개발된 앱이 아니라면 로제타라는 기술이 뒤에서 자동으로 해석을 해서 M1에 맞게 실행을 시켜준다는 거죠. 뱅킹이나 CT은행 사이트, 악명 높은 방어벽 설치부터 해서 주르륵 있는데요. 이런 앱들도 맥용으로 지원이 돼서 설치할 수 있고요. 연말정산도 플러그인 깔아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할 수 있지만 패스, 카카오 지갑, 공인인증, 모바일 지갑 다 할 수 있어요. 인텔 프로세서와 이 M1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애플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왜 마트에 갔을 때 계산을 하잖아요. 줄이 많이 서 있으면 다 계산 끝나고 포장하는 분, 바코드 찍고 계산하는 분, 계산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M1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인텔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카트에 정말 많이 담을 수 있는 구조예요. 한 손님의 계산이 포장까지 다 끝나기 전까지 그냥 다음 손님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짐조차 올려놓을 수 없는 구조. 대신 M1은 인텔처럼 많은 짐을 담지는 못하지만 효율적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진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 애플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처리하고 싶어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는데 20-30년 전에는 이런 인텔의 프로세스가 훨씬 더 많은 명령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더 각광받았던 기술이라면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거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그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많은 소프트웨어와 최적화돼서 돌아가는 것처럼 노트북용, 랩탑, 데스크탑용 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의 많은 소프트웨어를 애플의 그 하드웨어 안에서 거침없이 심리스하게 누릴 수 있는 불편한 점은 당연히 있죠. 일단 윈도우에서 그 적응하느라고 한 며칠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 열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게 자판도 다르고 20년 넘게 윈도우를 써오다가 이제 맥북을 처음 써본 건데 좀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좀 나이 들었나봐요. 이게 옆에 썬더볼트라고 하던데 2개밖에 없고 한 위치에 있는 거 이거 진짜 좀 개선 안 되나?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또 따로 샀어요. 멀티 USB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 어차피 돌려줄 거라 있어봤자 싶어가지고 어쨌든 편집을 하려면 마우스가 필요한데 마우스를 꽂을 수가 없어서 요걸 하나 사가지고 썼고요. 또 한 곳에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씩 있으면 좋잖아. 그것도 아닌가? 그게 디자인 측면에서는 또 아닌가? 예뻐 보이려면 어쩔 수 없는 건가? 요런 게 전 잘은 모르지만 제가 다른 거 취재 하나 들었는데 안에 무게나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안정성을 따지다 보면 배터리를 왼쪽에 넣으면 오른쪽에 요거랑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에 또 뭘 넣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다곤 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불편할 거 뻔히 알면서 여기다 넣진 않았겠지 일부러. 또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스티브 잡스 따라한 거 그거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게 가벼울 줄 알았는데 가볍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콘센트를 넣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 무게는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신학기 특히 학생들은 이번에 신학기 프로모션 같은 거 있던데 가격 되게 할인해주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제공해주고 그런 거 있던데 학생들은 진짜 보통 노트북 살 가격이면 이거 살 수 있거든요. 부럽다. 나도 할인받고 사고 싶다. 너무 잘 써봤습니다. 애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플이 저한테 물건 빌려준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약간 팔이 안으로 굽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저 안 그래도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 있는데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서 낑낑거리면서 가방 2개씩 짊어매고 다녔는데 이거 하나면 충분하고 콘센트 자리 찾지 않아도 되는 거 요거 하나만으로 영상 편집과 워드 작업 다 할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한 열흘이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쓰던 몸이 기억하는 속도, 성능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진짜 눈만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쟁자가 또 업계에 나타나면 또 성능이 우상향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는 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